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가 그 당시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시지요.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 1심 판결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날짜로 따져보면 1401일 만에 1심이 나왔습니다. 기소가 된 지. 그런데 결과는 1심 선고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시장에 당선이 됐던 송철호 시장은 징역 3년. 그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하명 수사 지시를 받고 실제로 수사를 진행한 그런 의혹을 받는 황운하,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당시에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죠. 징역 3년.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던 백원우 비서관은 징역 2년.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다들 기억들이 나시는지요? 제가 잠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랬던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와 송철호 후보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송철호 후보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가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송철호 후보 측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 쪽에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을 송철호 캠프에서 토스를 합니다. 어디로? 문재인 당시 청와대로. 그래서 그거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봤죠. 그러면 그 백원우 비서관이 받은 그 첩보를 또 어디에 토스했어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 토스. 한번 수사해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명 수사 의혹인 겁니다. 실제로 황운하 청장은 그 당시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송철호, 황운하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송철호 당시 후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송철호 노동원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평생의 동지입니다. 민주화운동 함께 했었고요.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고마운 분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것. 정치적인 어떤 방향과 선택을 늘 함께 해온 그리고 아주 오래된 정말 든든한 동지 사이입니다.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유, 대통령님이 참 다 이게 이루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참 기뻐하시고. 자, 어제 그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어제 1심을 이렇게 선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직과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황운하 의원이 있었던 울산 경찰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으니까 황운하 의원이. 자,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 죄책이 매우 무거워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 이렇게 판사는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하명 수사 이 부분은 유죄로 본 거예요, 재판부가? 네, 그래서 그 선거 공작, 부정선거 이런 거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대선 때 그 김대엽이라고 하는 김대엽. 그 사람이 나와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 2명 병역 비리 자기가 그 생생한 증거를 갖고 있다.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져서 옥살이까지 한 거죠. 허위 폭로인데 근데 그거는 민간인 김대엽이 한 것이고요.
이렇게 청와대가 한 것은 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최종 확정되겠지만요. 예. 1960년 3월 15일에 3.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 있어. 그게 이제 4.19의 도화선이 되고 예.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고 우리 선거사에 있어서 참 흑역사였는데 예. 그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선거다. 권력형 부정선거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송철호 저분은 임기를 다 채웠잖아요. 다 만약에 저런 식의 청와대의 선거 공작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법률로서는 그거를 바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예.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가 국민 주권, 헌법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호해야 될 청와대가 국민 주권, 문재인 청와대가 예. 국민 주권을 찬탈한 아이고. 반민주적, 반역사적 그런 사건이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면 예. 민주당은 민주가 아니고 민주 파괴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실 내에 8개 부서가 이 송철호 당시 후보 당선을 위해서 움직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청와대의 8개 부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의 당선을 위해서 움직였다. 그 과정에 하명 수사가 있었다. 뭐 큰 틀에서 그런 의혹인데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황운하 의원,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어제 억울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경 어떠신지 아니면 뭐 하실 말씀 있으실지. TV조선 같은 데는 좀 키워주세요. 조선일보에 찍히는 게 좀 모욕적이거든요. 네, 뭐 백원우 전 비서관은 특정 언론 이야기까지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재판부는요. 황운하 의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황운하 의원, 피고인 황운하 의원 반성을 하네요. 반성을. 성실한 경찰을 좌천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를 않아요. 황운하 피고인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대목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오케이.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역 송철호, 황운하 이 사람들은 징역 3년이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2년인데 법정 구속은 안 됐다.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겁니다. 법정 구속이 왜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양형이 아쉽다. 황운하 의원이 현역 배지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라 법정 구속을 피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조인이신 우리 서정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그 양형부터 보면요. 네. 정경심 교수가 이제 입시 비리로 4년 1년. 예. 4년 1년. 5년이죠. 근데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요. 정말 이제 국기를 물란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당선자를 바꿔치기 한 완전히 민주주의 꽃이 선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엄청난 범죄예요. 당선자 바꿔치기?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런 게 조사가 없었으면 김기현 대표가 될 수 있었죠. 따라서 저는 최소한 5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형량이 상당히 아쉽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 구속이죠. 예. 구속 사유는 이제 똑같습니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 의뢰입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저분들이 도망은 안 간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는 지켜봐야 되지만. 네. 근데 증거인멸 지금요 세 분 다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오후에 2시에 선고하는 김용 원장 알리바이까지 조작해서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증거를 조작해서 항소심에서 뒤집으려 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판사가 법정 구속을 안 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예.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데 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느냐. 이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예. 저는 항소심에서라도 빨리 이게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법정 구속은 피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약간의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1심이 선고되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도 걸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날짜로 카운트하면 기소가 된 지 1401일 만에 1심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었어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주시지요. 2018년 6월 13일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김기현 당시 후보를 물리치고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하명수사의 의혹이 불거지자 2020년 1월에 기소가 됩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 과정에서 2020년 4월에 또 총선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대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배지 달았어요. 2022년 작년 6월에 송철호 시장, 울산시장 임기 4년 다 채웠습니다. 임기 만료. 또 있었죠. 2023년 11월 29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송철호 후보는 뭐 시장은 4년 임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뭐 이번 지난해 그 지방선거에 또 한번 출마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2023년 11월 29일 1심 판결까지가 1401일이 걸렸다. 2024년 그러니까 내년 5월에 황운하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아마도 2심, 3심까지 가는 걸 고려했을 때 황운하 의원도 국회의원 임기를 꽉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이게 재판 지연의 결정판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류호정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게 국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어떤 저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국민들이 그러하듯이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다른 저희가 있었다는 듯이 더 보태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을 시켜야 하는 거고 특히나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해온 그런 나라잖아요. 헌법 정신에도 녹아 있는데 이 정신을 특히나 이제 민주 세력이 민주당에서 부정선거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뭐 개개인의 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민주당 차원에서의 사과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울산 시민분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 같아요. 상심이 클 것이다. 네, 이 시장의 울산 어떤 지난 이 4년간의 시정은 그럼 도대체 뭐였다는 말인가. 사실 그러면 시장님 이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더더욱 더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